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꼰대의사 내과 전문의 심영섭입니다. 저처럼 내과 혹은 패밀리 메디신 가정의학 레지던트를 마친 다음에 내과나 가정의학 같은 프라이머리 케어가 아닌 응급실이나 얼전트 케어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비슷한 점은 자기에게 늘 오는 소위 단골 환자가 없고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환자를 맡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전트 케어의 경우에 자기가 얼전트 케어를 자기 명의로 개업해서 운영해 나갈 수는 있지만 대개는 병원이나 어느 기관에 소속된 자격이어서 환자를 적게 보든 많이 보든 정해진 급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응급실과 얼전트 케어의 다른 점은 응급실은 병원에서 24시간 휴일도 없이 운영하지만 얼전트 케어는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 휴일은 쉬고 주말에도 문을 닫기도 하고요. 감기나 가벼운 외상 등을 치료하고 또 환자 중에서 자기 주치의가 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치의를 볼 수가 없어서 대신 아무 의사라도 보려고 얼전트 케어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전트 케어에서 할 수 없는 위중한 것이면 거기에서 응급실로 환자를 보내죠. 요즘에 얼전트 케어라는 것이 동네마다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만 얼전트 케어에 가면 의사는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PA나 너스 프랙티셔너라고 하는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의사와 똑같이 환자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와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급료는 그의 절반 정도만 받죠. 그렇기 때문에 얼전트 케어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사 한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PA나 너스 프랙티셔너를 2명 쓰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만으로 운영할 수는 없고 의사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의사의 책임 하에 환자 진료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얼전트 케어에서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잘 있던 의사를 내쫓고 대신 PA나 너스 프랙티셔너를 2명 더 고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아는 의사도 그런 이유로 얼전트 케어에서 일하다가 쫓겨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얼전트 케어나 병원 응급실에 가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험료 이외에 코페이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의료보험에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는 것이 아니죠. 이 코페이라는 것이 응급실보다는 얼전트 케어가 싸기 때문에 보험이 있는 사람은 감기처럼 가벼운 것은 응급실보다는 얼전트 케어에 가는 것이 더 저렴하죠. 그런데 미국에 의료보험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메디케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는 좀 다른데 그것은 언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메디케이드를 가진 사람한테는 응급실에 올 때 코페이가 전혀 없습니다. 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메디케이드를 가진 사람들이 얼전트 케어에 갈 때는 코페이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서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병원비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지고 환자를 치료해서는 안 되는데 얼전트 케어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얼전트 케어에서 치료를 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비가 더 많이 들더라도 빈곤층 사람들은 얼전트 케어보다는 병원 응급실을 선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병원비 지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얼전트 케어뿐만이 아니라 외래 병원 오피스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즉 지불 능력이 없으면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다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요. 하여간 응급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전트 케어에서 일하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보다 수입도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죠. 감사합니다.